네, 반갑습니다. 1월 15일 목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술주가 좀 많이 빠졌어요. 나스닥이 1% 정도 하락하면서 마무리됐고요. S&P 500은 마이너스 0.5,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09. 다우지수가 오히려 좀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고요. 기술주 하락이 좀 두드러진 것 같아요.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또 이란 쪽에 대한 그런 군사 개입, 이 부분은 일단은 안 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다라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과정을 어떻게 풀이해봐야 되냐면 미국이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란 시위대 정부 이란 정권이죠.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계속 그 잡음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보다는 아니죠.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 쪽으로 이동해야 되겠다. 이런 자금의 이동이 일어나게 되고, 가장, 그러면은 타격을 받는 것들이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거나 기술주,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먼저 때리고 들어가고, 비트코인을 대체제로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또는 이제 금 또는 은, 이런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중동적인 어떤 갈등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변화 요소가 좀 시장을 압박하는 상황으로 또 가게 된다라면은, 상당 부분 조정이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또 이렇게 그 안전자산 쪽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게 되면서 시장의 균형이 또 깨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상승하던 포지션이 조금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점들은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동안 대형주들이 워낙 끌고 올라가는 모습이 강했었기 때문에 상승 분위기가 굉장히 또 아직까지도 연결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록 항상 또 조심을 해야 되겠죠. 네, 일단 상황들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보도록 하죠. 뉴욕 증시 테크 금융주 하락에 이틀째 약세를 보였다. 나스닥은 1% 정도 하락을 했고요. 기술주들이 좀 약간 급락세를 보였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등등 전부 다 내렸다 보시면 되겠어요. 시간에서도 계속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렸는데 정규장에서 내렸는데 애프터마켓에서 또 내려. 자, 이런 부분들은 좋지 않죠? 네, 그래서 상황을 뒤집을 만한 어떤 상황들이 있을까라는 글쎄요. 네. 그 부분들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단기 상승 요소를 찾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기술주들은 여러 가지 이슈에 의한 부담 요소가 좀 있습니다. 대중 수출길이 열린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에 대해서 통관 금지 지시를 내렸다. 중국이요. 미국이 그동안은 막아가지고 못 팔았는데, 자, 알았어, 팔게 해줄게 딱 했더니 중국이 됐거든요. 이번엔 내가 필요 없어요,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형 기술주의 약세가 전체 지수를 끌어내렸다. 엔비디아가 1.3% 하락했고요. 브로드컴 4% 하락,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너스 2%, 테슬라는 마이너스 1%, 아마존, 메타 둘 다 2%대씩 하락이 됐고요. 알파벳은 어떻게 됐나요? 알파벳도 이 알파벳이 강해요. 알파벳은 0.04 그냥 보합이네요. 오, 그래요. 그 다음에 시간에서도 보합이고, 이쪽이 제일 강하구나. 그래서 기술 쪽에서는 일단 알파벳,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1.4% 정도 하락, 정규장에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또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형태의 모습이 또 나타나겠습니다. 그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동안 막 끌고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실적이나 기대감을 통해서 올라갔었는데, 이제는 다른 이유로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조정이 필요했던 시점에서 이슈가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 모습이고요. 중국 세관 당국이 H200의 중국 반입을 허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야, 이것도 중국이 이거는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있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AI 쪽에서 잘 나가는데 됐어, 니들이 하는 그런 정도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중국도 이미 확보된 AI 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좀 세분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H200의 수입 제한 움직임이 오는 4월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을 앞두고 협상 카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네. 4월은 아직 좀 멀긴 합니다만, 네. 4월이면 날씨 따뜻해지겠네요. 네. 아, 그래요. 그럼 확보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아무튼, 네, 조정이 좀 필요했던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단기 조정에 대한 어떤 빌미를 좀 삼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금융주들도 좀 안 좋죠.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이런 것들이 일제히 다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나오고 앞으로의 전망치도 그래서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다가 트럼프가 이제 신용카드 금리 상단은 10%로 제한하는 방안, 금리가 당분간 더 내려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도 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한 번씩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국제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직후에 하락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네, 저 부분을 봐야 되겠죠. 야, 도와줄 테니까 니들이, 네, 정부를 장악해라. 뭐 이렇게 불쏘시개 역할을 막 하다가, 그 다음에 뭐가 나왔을까요? 이제는, 네, 사례가 중단되었다. 우리는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뭐, 수시기 정도가 아닐까.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 나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우크라이나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형태로 자꾸 이제 뒤에서 불쏘시개 한 다음에 니들끼리 나가서 싸워. 근데 내가 대신에 뒤에 봐줄게. 네. 그래놓고 딱 빠지는. 그러니까 즉 책임은 전가하고 신뢰만 챙기라는 아주 네. 이 뭐라 그럽니까? 이게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양아치라고 그럽니까? 그런 생각들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시장은 약간 혼란스러워지긴 합니다. 네. 뭐, 그런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은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뭐 상황은 좀 더 두고 보자고요. 네. 조정이 깊게 들어갈 것인지 얕게 들어갈 것인지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지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 업종에 네, 이제 쏠림 현상이 끝났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원맨쇼 끝난 거 아니냐? 전 업종에 돈이 들어온다. 근데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네. 반도체 때문에 그래도 돈이 시장에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반도체가 안 올라간다. 그래서 다른 업종에 돈이 들어간다? 요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시장 상황이 계속 좋다라는 가정이 있어야지만이 반도체 많이 올랐으니까 다른 데 들어가자라고 할 수 있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만약에 떨어진다. 지금처럼 뭐 이란 쪽에 어떤 움직임이 나온다거나 미국 증시가 이상해진다거나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주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반도체로 들어왔던 돈들은 그대로 밖으로 나갑니다. 지금은 다행히 네, 다른 업종 쪽으로 순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제외한 뭐 다른 뭐 자동차든 뭐 아니면 이제 조선이나 방산도 다시 올라오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그런 형태의 어떤 그 자금 순환이죠. 네, 이런 게 일어나고 있어서 시장 분위기는 좋은 건데 시장이 나쁘다라고 한다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다. 자, 반도체의 비중은 유지하되 호텔과 화장품 등 저평가 업종을 추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 계속 이 얘기 나오네요. 뉴스에서. 네. 그 소비재 관련한 종목군들. 근데 소비가 좋아지려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경기가 좋다라는 것을 체감적으로 느끼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느끼시는 분들이 네 많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네 경기 좋다고 느끼시는 분은 계시나요? 잘 모르겠던데 네 소비를 오히려 안 하려고 더 꽁꽁 숨기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라 뭐 사실은 유일한 네 대안이 주식 투자 네, 뭐 이런 식으로 잡히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뭐 글쎄요. 네, 삶의 질은 올라가는 것 같기는 한데 살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네, 그렇고요. 경기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 지난 한 20년, 30년 네, 돌아다 보세요. 40년 돌아다 보셔도 되고요. 경기가 좋다고 얘기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 네, 그런 느낌도 좀 있죠. 그래서 나쁘긴 나쁜데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거. 뭐 이게 좀 이상하네요. 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아무튼 5,000피까지 277포인트 이제 10%도 안 됩니다. 조금만 올라가면은 이제 5,000포인트를 찍고 내려올 수도 있는데 야, 5,000피를 먼저 찍으면은 참 애매하긴 한데 어떻게든 어거지로라도 찍고 넘어갈 것 같긴 해요. 네,
찍어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까이 다가서게 되면 대체적으로 한번 기념비적으로 찍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자, 코스피는 지금 4,700선 넘어서 마무리됐고요. 삼성전자도 올랐어요. 오늘은 장담할 수 없지만 삼성전자도 올랐고, 기아, 한화가 인적 분할한다고 그냥 확 미친 듯이 올랐더라고요. 네, 기아도 올랐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 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반도체 업종이 약간 주춤하다 보니까 다른 업종으로 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과 증권은 2%대 상승, 섬유, 의류, 건설, 의료, 그리고 정밀기기, 보험, 기계, 장비, 금융 등등등등등등이 1% 정도 올랐다라고 되어 있고요. 하락한 거는 에너지 쪽에서 전기, 가스 이쪽이 3% 정도 하락이 됐고요. 금속이 2% 정도 하락했다. 뭐 전체적으로 다 올랐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바이오 쪽이 좀 많이 내렸어요. 코스닥 쪽 바이오. 실제적으로 이제 업종으로 보게 되면은 막 뒤섞여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알기가 어렵지만, 그 섹터로 구분하게 되면은 네, 뭐가 좀 좋고 뭐가 내렸나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네, 자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고,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이 계속 사고 있다는 거죠. 이 금융투자 순매수 이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금 도는 거 맞아? 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쏠림 현상이 완화된 것은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외국인이 던지는 것을 금융투자가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붙잡아 놨다가 네, 얘네도 같이 던지기 시작하면은 피곤해집니다. 즉,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 뭐지? 이런 식의 느낌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네, 참고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무조건 좋게만 볼 것이 아니라 주의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연결돼서 한 가지 더 특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개인들이 반도체 투톱 올해 들어서 4조 순매수, 지금 올해 들어서 하니까 이게 뭔 말입니까? 올해 들어서면은 지금 15일 영업일로 치면 10일, 네, 10일, 9일이네요. 9일. 9거래일 동안 지금 4조 원을 순매수했다는 얘기. 와, 돈 많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반도체 쪽에 매수를 들어왔다는 것은 투톱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개인들 매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개인들 매수가 많은 게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B2로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서 야, 위험하다라는 신호가 나오면은 살짝 주춤하다가 그걸 뚫고 한 번 더 올라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에서 위험하다라는 생각 자체를 날려버립니다. 이거 봐, 조정받고 이제 올라가니까 위험하지 않아 라고 생각들 많이 하는데, 거기가 진짜 위험한 데죠. 네, 절대로 위험한 거를 꼭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그렇고요. 네, 삼성전자를 개인 투자자들이 네, 3조 원이나 사들였대요. 우리가 판 거를 네, 받아가셨군요. 네,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꼭 보니까 나는 뭐 그런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런 생각은 아니었는데 꼭 이제 이렇게들 하시더라고. 네, 주식을 제발 좀 나에게 넘겨주세요. 그러면 이제 네, 알았어요. 그리고 저거는 이제 100% 넣고 네, 파는 거죠. 뭐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이제 매도해서 넘겨드리는 거고, 뭐 다 같이 먹고 살자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나중에 결과가 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 지금은 매수를 하기가 그런데 좀 아니지 않나요?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와, 근데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이제는 더 많이 사네요. 네, 이제는 삼성전자도 조심해야 되는 위치에 왔어요. 뭐 충분히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뭐 더 이상 욕심 안 내도 상관없겠죠. 네, 원래 12만 원 목표로 봤는데 그 다음번에 제시했던 15만 원까지. 글쎄요. 근데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게, HCM4가 시작이 되게 되면 올 상반기 지나서까지도 계속 갈 수 있어서 주가 상승이 20만 원까지 좀 어려워 보여도 뭐 15만원, 16만원, 네, 좀 오바 치면은 한 17만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더 봐야 되긴 하는데, 솔직히 지금 자리에서 17만원 간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14만원인데 17만원까지 간다. 뭐 몇 프로나 먹겠습니까, 그거?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아무튼 그렇고요. 이 포모라는 것에, 포모라고 하면 안 되죠.
FOMO, 이 FOMO에 휩쓸리는 투자는 반드시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해 하이닉스가 117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이다. 와, 이 100조 원 넘는 실적이면은 올해 기대치도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 부분을 체크하셔야 되겠죠. 네, 자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반도체를 사들이고 있는 부분과 반대로 또 이상한 뉴스도 있어요. 이제 곧 하락이 올 것이다. 코스피를 역주행하고 있는 개미들. 지금 고버스 때문에 뭐 손해를 많이 봤다 이런 얘기들 많이 보셨죠? 그 고버스는 어지간하면 하지 마세요. 네. 주가 하락에 대해서 고버스를 때리는 것은 좋진 않아요. 상승 쪽에 레버리지를 거는 것은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하락 쪽에 고버스를 거는 것은 대부분이 좀 골치 아픕니다. 자, 상승은 왜 좋으냐면 상승 쪽 레버리지를 거는 것은 상단은 열려 있죠. 주식 투자의 좋은 점이 그거잖아요. 상승은 무제한이야. 근데 하락은 제한적이죠. 그게 주식 투자의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상승 쪽 상승장이 시작됐을 때 레버리지를 걸면은 수익을 무한대로 챙길 수 있지만 이 하락을 할 때는 제한적인 하락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까지는 떨어지는데 먹을 게 그렇게 확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버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답답한 형태의 그런 그 투자라고 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걸 곱하기 2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걸어서 고버스로 많이 들어가시는데 그러면은 네. 골치가 아프죠. 네. 많이 잃습니다. 그러니까 인버스만 가지고 가면은 물론 시장이 뭐 많이 빠져봤자 마이너스 한 30% 정도 빠지잖아요. 그러면 인버스도 마이너스 한 30% 빠진다 보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이런 고버스 같은 경우는 곱하기 2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30이 아니라 60%, 70%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네, 뭐 물론 시장이 올라올 때 다시 회복이 되겠습니다만 시장이 이제 변동이 있을 때 다시 회복되겠지만 글쎄요, 뭐 버티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자, 아무튼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커버드 콜도 좀 나오네요. 네, 이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글쎄요, 지금 우리도 이거 이제 작년 3월에 진입을 했었다가 이제 팔았잖아요. 충분히 많이 먹고 판 것 같은 느낌인데. 아무튼 ETF 쪽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수 하락에 대한 뭐랄까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어서 뭐 그럴 수도 있다 할 수 있는데 너무 이른 거 아니냐. 네, 코스피 하락장을 논의하기엔 네, 너무 시기상조가 아니겠는가. 그죠? 왜냐면 저도 약간의 이상한 징조들이나 조짐들을 보면서 계속 리스크 관리를 합시다. 그러면서 자금 이동도 하고 종목들 변화도 계속 만들고 포트폴리오도 바꾸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직 하락이다라고 자신있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하락의 포지션이 지금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하락이 하려면 뭐 악재도 당연히 나와야 되지만 주가 포지션들에서 하락 전환이 되면서 사람들 심리적인 부분에서 이젠 안 되겠다 매도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변동성에 대한 그런 요소가 꽉 하고 바뀌기 전까지는 하락을 얘기하기 좀 어렵고 많이 오른 종목들 위주의 단기적 조정 그 다음에 올라오지 못한 종목들의 반등 이런 좀 연결됐을 경우에는 대체적으로는 네 주가 하락이 네 좀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네, 모든 시장이 그렇듯이요. 지금 시세가 많이 올라왔죠.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 번 들어왔다가 다시 또 올랐다가 또 내려갔다 또 올라갔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들어온 자금들을 효과적으로 빼내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승 이후의 횡보, 하락 이후의 횡보는 전부 다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이 무조건 나타나기 때문에 만약에 뭐 오늘부터 급락해가지고 갑자기 주가 저 밑에 처박혔다. 괜찮아요. 다시 올라옵니다. 다시 올라와서 어느 정도 비슷한 위치까지 올려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또 내리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갔다가 또 내리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변동성에 대해서 뭐 이렇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주가가 훅 하고 떨어지는 상황이 나타났다 그러면 반등이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그 반등에 대한 포지션들을 꼭 활용하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뭐 아무튼 경계심은 좀 가져야 돼요. 주식은 언제나 경계심을 가지고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어제까지는 좋았지만 오늘은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명심하시고 리스크 관리 절대 무리해서 대응하지 마시고 올라가든 내려가든 막 올라가니까 막 마음이 들떠가지고 이것저것 막 사야 되겠어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럴 때 더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네, 오늘도 파이팅!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술주들이 조금 약세를 보여서 어제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요즘에 뭐 그런 건 막 무시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시장이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상황 보고 수급 보고 그리고 나서 이 투자의 방향성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장중시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